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58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일단 민진규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민진규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님이시고, 예. 여러분들 민진규 소장님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200배는 무서운 분이세요. 잘못 걸리면 죽어. 민진규 소장님이 정확히 말하면 성향이 진보도 아니야. 중도에 가까운 신분이고. 예. 예, 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중도에 가깝습니다. 가깝습니다. 예. 아니 중도인 척도 해야죠. 자, 그리고 그 옆에는 복지과 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겸 공동대표님 나오고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예. 그 전화번호요. 예. 복지과 소사이어티 02-327-2353, 02-327-2353으로 전화 주셔서 한 달에 한 10,000원씩만 후원할게요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대형 병원도 적자. 그리고 원래 이제 대표나 이런 분들이 뭐 상임 운영위원장 이런 분들이 예. 사실 많이 돈을 내죠 현실적으로는. 뭐 예. 그러다 보니까 복지과 소사이어티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를 입안한 주도했던 바로 그 싱크탱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댓글창에 가순옥님, 다음에 가순영님, 다음에 송준성님, 손준성 아니에요. 저 무능한 인간들 언제면 안 보게 될까요? 민주진영, 박진영, 이경님 꼭 이기셔서 당선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 방송이 방송으로 다 못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기사로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위해서 제가 홍보를 좀 해드리면 그 포털 가셔가지고 새날 파랑새를 검색하시면 텍스트로 된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거는 이제 그 우리 새날하고 복지과 소사이티가 예전부터 이 협의해서 우리 푸나님의 꿈 중에 하나가 이 미디어 재벌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거든요. 예. 뭐 매치 다 있잖아. 그럼요. 그런데 이제 그 방송은 그야말로 이제 재벌급으로 이 산하 여러 가지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신문사가 없었는데 뭐 비록 인터넷 신문이지만은 이 복지와 소사이티에서 파랑새 신문을 인터넷 신문을 만들어서 한 2년 전부터 운영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 지방 그 정부 공약 평가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루 방문객 숫자가 갑자기 막 6,000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그 수요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방송 때도 꽤 많이 듣지만은 이 사실 그동안 정책 방송은 좀 재미가 없어서 많이 안 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시청률도 높아지지만은 아, 이 내용을 다시 보기 위해서 우리 신문으로 좀 많이 오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 갖고 아예 저희가 검색어를 새날 새날하고 좀 띄우고 파랑새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냥 파랑새 치니까 파랑새 약국부터 파랑새 극장까지 온갖 파랑새가 다 나오는 거예요. 앞서 그 이경 그 부대변인이 선전했던 떡도 파랑새 떡으로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명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새날 파랑새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텍스트로 나올 수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이번 달까지만 한 번에 한 지역구를 하고 12월 달부터는 이제 그 선거가 무르익기 때문에 한 번에 한 4개 내지 5개 지역구를 묶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방송에서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너무 한정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세한 내용들 또 데이터 같은 것들은 텍스트로 글자로 볼 수 있도록 또 도표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아예 그 신문 기사를 올려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자세하게 읽어보고 또 방송에 잘 못 들었던 것들은 수치나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다음에서는 검색이 안 되고요. 예. 네이버에서 검색됩니다. 새날 파랑새 예. 검색하면 맨 위에 떠요. 새날 파랑새. 삐리삐리삐리 파랑새는 예. 갔어도. 자, 그리고 여기까지. 참고로 이 새날 파랑새가 구독자가 많아지면 우리 새날에 또 광고비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럼요. 우리 인력을 좀 더 쓰면 우리 새날의 방송이 또 훨씬 더 훌륭해지지 않겠나 이런 기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이 저런 훌륭한 싱크탱크 복지과 소사이어티 후원 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고 가는 정이 있네요. 예. 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준석 신당 예. 그리고 이제 이뇨한 혁신위의 중진들 험지가라. 예. 사실 총선이 지금 5개월 또 예. 안 남아 4개월 얼마 남은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일단
겉으로 보이면은 국민의힘 여권에 지금 뭐 분당, 분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예. 여권의 분열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이준석을 못 믿긴 하죠. 예. 진짜로 신당 차릴까? 못 차릴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실제로 그동안 이준석이 보여주던 행태로 볼 때 그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선거 기간 중에도 후보하고 몇 번 만났다 헤어졌다 반복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고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한다 하면서 그 분당을 안 하고 아마 다른 조건을 딜하고 있을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어쨌든 이준석 신당에 나오면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중진들이 이제 불출마하라는 또는 이제 헌재로 나가라든지 수도권을 가라는 것을 거부하면서 무소속이나 이준석 신당으로 출마하면서 표가 분산될 것이고 또 그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게 만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된다면 그 이준석 신당이 상당한 득표를 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보다 더 큰 변화들이 이 조국 교수가 이제 출마하시겠다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이 가지고 저 경남 부산 지역에 제가 그 지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생각보다 파괴력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한테는 별도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아도 조국 교수가 만드는 정당이 그런 역할을 상당 부분 해줄 수 있지 않겠나. 예를 들면 지금까지 그 41%로 45%까지 득표했지만은 약간 모자라서 못 되던 곳들이 조국 교수가 나오면서 경경수 지사도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51%를 넘어서는 그런 행태의 변화들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그 지역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민주당 쪽 쫄보들의 문제가 더 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무슨 뭐 윤석열 심판 선거로 가야 되는데 조국 심판 선거 된다 같은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내피셜을 말도 아니죠. 이미 그건 여론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자, 어쨌건 지금 국민의힘은 단순히 이준석 신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 이따가 이야기할 장제원 문제도 있을 거고 예. 문제는 부산 엑스포 예.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바로 딱 일주일 뒤인 다음 주 화요일 28일 날 발표가 되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 언론은 잘 안 나오지만 해외 언론은 거의 지금 우리가 3위이기 때문에 그 2등을 제끼고 1등까지 간다는 보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저게 발표되면 그동안 그걸 가지고 희망을 걸었던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게 될 것이고 단순하게 그 부산의 박 시장의 문제뿐만 아니고 현 정권이 전체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는데 그쯤 해서 또 바로 김건희 특검이 발의가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이 윤핵 그 검핵관들의 반발했던 분들에게 이제 명분을 주는 거라서 굉장히 큰 파장으로 선거 판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사우디 갔을 때 사우디 빈살만이 직접 차를 몰고 윤석열을 환영했던 이유가 사실상 밝혀질 거예요. 예. 우리가 3위 하면 한국이 사우디 밀어줄게. 예. 이런 어떤 그 미략이 있지 않았냐라는 의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준석 신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결국에는 김건희 특검이 예. 윤석열에게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공포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반윤석열 연대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아마 이런 부분이 그 가시화되면서 그 진보 정당들하고도 민주당이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또 만들어주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공개적으로 반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 전국이 급격하게 돌아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달 말에 이미 이동관, 손준성, 이정섭 탄핵을 다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민주당에서도. 예. 그러니까 정치판이 지금 막 요동치는 그 시점에 시작점이 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뭐 정치권의 이런 분위기고 그 가운데 전국의 핵심 중에 하나는 장제원인 것 같아요. 예. 장제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장제원의 지역구는 부산 사상구입니다. 예. 사상이 어떤 곳이에요, 사상이? 예. 네. 그 사상 누각할 때 바로 그 모래사자에 이제 낙동강변에 있어서 그 장제원 지역구가 사상 모래 위에고 또 그 아래쪽에 낙동강 하우 쪽이 사하입니다. 그래서 낙동강 건너서는 이제 강서구고 낙동강의 동쪽 부산 쪽가 사상과 사하인데요. 여기는 예전부터 부산의 공단 지역입니다. 굉장히 그 부산을 대표하는 뭐 신발 공장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많았던 곳인데 이들 기업들이 이제 해외로 자꾸 이전하면서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상구 갑과 사상구 을이 합쳐져 가지고 통합돼서 신설되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인구가 줄어서 지금은 겨우 20만을 좀 넘기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선거구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부분의 지역들은 분할이 되는데 여기만 통합이 된다는 것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의정 활동을 해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부끄러운 일이 돼야 되는 그런 뭐 인구가 많은 것이 반드시 능사는 아니지만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올해 3선을 넘게 하면서 이 인구가 계속 줄도록 방치했다는 것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상구 자체가 지금 그 공단 중소기업들이 다 해외로 이전하고 나서 굉장히 공단이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뭐 사실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뭐 건물이나 짓고 뭐 공원이나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곳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진짜 이런 지역은요. 언제쯤 계급 투표를 하는 날이 올까요? 예. 계급 투표를 한다는 건 유권자 수준이 엄청 높아졌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냥 당 색깔만 보고 찍는 뭐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상구는 지금 역대로 어떤 사람들이 뽑혔었죠? 일단 그 16대와 17대 2000년도와 2004년도에는 권철현 의원이 계속해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된 곳인데 18대인 2008년도부터 장재현 의원이 당선되었고요. 19대인 2012년에는 문재인 당시 당대표가 후보로 나가면서 이 민주통합당으로 한 번 당선되긴 했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2016년 또 2020년 이 장재현 의원이 계속 당선돼 왔는데 한 번은 한나라당, 한 번은 무소속, 또 한 번은 미래통합당 출마할 때마다 당이 바뀝니다. 당명이 바뀌는 뭐. 예. 그리고 이 장재원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그 인유한 그 위원장의 뭐 수도권 출마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 새 가시를 하면서 그 동원능지도 보여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자기한테는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탈당은 뭐 경험이 있고. 예, 탈당도 하고 또 반발해갖고 무소속으로 출마도 하고 해봤기 때문에 뭐 또 한 번 그런 시기가 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이게 근데 이런 측면도 있죠. 문재인 후보처럼 그래도 이제 소위 말하면 깜이 되는 사람이 출마하면 당선도 가능한 곳. 예, 근데 지금 이런 건 있어요. 저 PK나 특히 TK 같은 경우에는 출마자들의 소위 말하면 이제 네임밸류. 예, 그런 분들을 공천하면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라는 이야기를 그 지역 분들이 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장재훈은 어떤 사람인가요? 일단 초등학교만 부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국회의원 되면서 이 서울에 와서 여의도 중학교, 여의도 고등학교, 중앙대 신방과 또 중앙대에서 언론학 석사까지 이렇게 계속 해와서 뭐 사실 부산 사람이라고 하기가 부산에서만 태어나면 부산 사람이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그런 경력이고요. 일단 그 장재원보다는 장승만 이렇게 하면 부산 사람들이 훨씬 더 아는 게 민진당 창당 발기인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 목사님이신데 부산 산업대학이 옛날에 이제 그 전문대학이 드물 때 부산에 직업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산업대학을 출발했는데 여기가 동서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 이렇게 그 확대 분할을 했는데 여기에 설립자이고 이사장이 자기 아버지고 그다음에 국회 부의장까지 하셨고 그다음에 엄마가 이제 거기 총장하셨고 자기 형님이 지금 또 총장하고 있는 그런 부산 지역의 사학 재벌 중에 한 명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됩니다. 대학교가 지금 3개나 있어. 예, 동서대, 경남정보대, 부산디지털대. 예, 이게 이제 사학재벌이네. 나는 언론재벌이고. 그렇습니다. 같이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그 저 2016년에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는데 그 낙선을 했거든요. 공천 못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됐는데 그 다음에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니까 그 무소속 당선돼서 입당했다가 다시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바른정당에 입당을 하고 이분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박근혜 탄핵에 앞장선 분이야. 그렇습니다.
때리지 마세요. 그러고 들어간 지 또 얼마 안 돼서 바른정당도 바로 탈당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참 그 유연한 분이구나. 이런 당 소속이라든지 이런 건 별로 상관하지 않는 그 분인 것 같아요. 이분 요구하시네. 굉장히 몸이 유연하네. 예. 그래서 지금 이 닥친 실은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기가 더 탄탄하게 성장하는 계기로 써서 예. 아마 본인 생각에는 이분 67년생이거든요. 그 아마 부산시장 그다음에 그 전국적으로 차기 대권 후보까지 이렇게 꿈꾸면서 차근차근 이 경력을 만들어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저보고 서울 가랍니다. 못 갑니다. 참. 그리고 이제 그 장제원보다 유명한 아들이 하나 있죠. 예. 뭐 문제적 악동 노엘. 예. 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또 이 노엘이 그 뜨는지 모르겠는데 두 분이나 음주운전 걸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음주운전 걸리고 나서 또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요즘 뭐 이정섭 그 검사를 비롯해서 그런 쪽에 계신 분들 다들 이렇게 그 법망을 빠져나오고 오늘 아침에 그 처남에 그 부인이 나와가지고 이제 증언하는 걸 아침 방송에 들었는데 야 저렇게까지 해도 저 다 빼주는구나 싶을 정도인데 이 장제원 또 힘에 있어서는 거의 못지 않았더라고요. 결국 노엘이 그 음주운전을 하고 아주 중한 상태에서 적발됐는데도 그 가볍게 그 빠져나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 하나같이 그 다들 이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족 보위 능력은 탁월하구나. 국가나 경제는 등한시해도 가족과 재산을 위해서는 아주 유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제원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뉴라이트 부산연합 공동대표.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아마 전국적으로 버스를 92대나 동원해갖고 몇천 명씩 모을 수 있는 원 내에서는 장제원, 원 외에서는 이 모 목사 이렇게 그 양대 그 인원 동원에 양대 산맥으로 불릴 정도로 그렇게 인원 동원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정치 생명 유지했던 거고요. 아니 무력 시위한 거잖아요. 이렇게 지지자가 많은데 나를 서울로 오라 그런다고? 근데 거기에는 감정이 실려 있더라고요. 예. 제가 분석한 건 맞을 거예요. 그 대통령실에서 특정 시점부터 장제원을 멀리해서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예. 인유한 시켜가지고 나를 망가뜨리려고 그러네. 그런 감정이 작동을 했을 거라고 예. 저는 예측을 한번 해보고. 자 어쨌건 장제원 개론이었습니다. 아 대충 이런 사람이다. 예. 예. 지금부터 오늘 본방송으로 갑니다. 저 김영일님, 민진규 선생님, 이상규 위원장님, 푸나성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복지국가는 극우 세력들이 것이 아니고 선량한 국민들이 주인공입니다. 언제나 화이팅 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예. 김영일님. 감사합니다. 네. 자 장제원 의정활동과 지역구 공약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제원 21대 국회 의정활동 실적 알려주십시오. 예, 장제원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1건입니다. 가결 1건, 대안 반영 폐기 9건, 계류 39건, 철회 2건. 그래서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2.0%입니다. 국회가 열리면은 본회의에서 가결합니다라고 계속 땅땅땅 치잖아요. 예.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 가결시킨 거예요? 이거 보니까 우리가 한 사람 0건, 전부, 1건 뭐 예. 이런 식이라. 그 의도적으로 저희가 고른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들은 의정 활동은 거의 손 놓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무슨 상관관계가 그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통계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정도로 아주 이 관계가 연관성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경 굉장히 쓴 게 그 지역구에 있는 그 한일 시멘트 이전에 관련된 법률 하나는 반드시 뭐 개정한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예. 그거는 훌륭한 사람이네. 예. 그거 하나는 딱 가결시켰고 예. 나머지는 쉬운 한 건 중에 딱 한 건만 가결시켰고 나머지는 가결 아예 안 시켰다. 예, 그런데 법안은 통과되는데 정작 한일 시멘트가 안 가겠다고 지금 또 버티고 있습니다. 대체부지 만들어줘 하면서 그 버티면 그 싸게 좋은 땅을 또 그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인지 근데 그게 알박이 비슷하게 사상구 한가운데 잘 잡고 있는데 그걸 드러내야지 또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 지역 주민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그 정책 중에 하나인데 지금 뭐 법안도 통과시키는데 안 움직이고 있어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금 공약이 무산돼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20대에는 한 52건을 제안해서 8건이나 좀 가결했었고 18대에는 57건 중에 2건
사실상 한 12년 동안 의정 활동하면서 거의 뭐 10건 정도 그 통과시켰다면 1년에 한 건도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핵관이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새날 방송에도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하죠. 이제 과방위원장과 뭐 등등 위원장을 1년씩 돌아가면서 바꾸면서 장제원이 이번에 과방위원장 하는 거 보면은 실제로 그 이동관 등을 지키는 뭐 이런 역할만 되게 예.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정권 보위에서는 뭐 이번에 그 박민 KBS 사장 인사청문회 같을 때도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고요. 최민희 의원이 그 여야 합의로 추천됐는데도 방송통신위원회 임명 안 되고 이게 시간을 끌도록 방치하는데도 이분이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 노름 한때는 윤핵관 저 행세 그 유명한 김장연대가 김기현하고 장제원이 대표와 사무총장을 맡을 것이다. 권력 노름은 되게 열심히 했는데 특정 순간부터 이제 뭐랄까요 그 국회의원 본연의 활동은 거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악명만.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실 입장에서 국민의힘에다 오다를 줄 때 야 새날 방송 봤더니 활동 못했더라 라는 명분을 만들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굉장히 걱정되는데요. 예. 자 어쨌건 51건 뭐 발의는 했지만 가결은 한꺼번에 지나지 않았다. 거의 뭐 낙제점이네요, 낙제점. 예. 저거 점수로 해도 뭐 100점 만점에 한 2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사실은 뭐 찍기 해도 사진이 그 25%를 맞는데. 25%는 맞아야 되는데. 아, 참. 에휴,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방송이 그 12번째 하는 순간마다 느꼈던 거는 공약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가 공천 다시 하는데 50%는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의정활동이나 공약 이행 평가가 물론 민주당에도 공천할 때 그런 것들 평가하는 리스트가 있을 건데 예. 너무 못하니까 이거는. 옛날에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나 이런 네. 다른 시민단체들은 국회의원이 자기가 공약 이행했다고 얘기하면 거의 다 받아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계속 누적되고 변별력이 있어요. 없었죠, 예, 그때는. 예, 그렇습니다. 변별력이 없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의정활동은 이렇고 지금 사상구 예. 사상구에 출마할 사람들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일단 그 이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이 이제 나가라고 하니까 그 본인은 버티고 있지만은 이제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안 되겠네 이제 이런 느낌이 드니까 온갖 후보들이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일단 그 김대식 경남정보대학교 전 총장이 이제 여기서 출마를 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전남 영광에서 그 나신 분인데 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라남도 도지사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던 분이고요. 또 여의도 연구원장도 했지만은 이 해운대에서 지구당 그 해운대구을 당협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분인데 그냥 경남정보대학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제원 의원의 아버지가 만든 그 대학의 총장을 했다는 인연으로 지금 사상에서 나오겠다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고 이분보다 좀 더 센 분이 송숙희 전 사상구 구청장입니다. 이 송숙희 구청장은 동네 여고 나오고 부산대학교 부산대학원 석사까지 한 부산 지역의 토박인데 사상구의회 의원을 2번을 했고요. 또 부산광역시 의원 또 2번을 했고요. 또 사상구청장도 5대 6대를 해서 그야말로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단단한 그 경력을 쌓아오신 분인데 이런 분들이 나오려고 하는데도 아마 그 장제원 의원이 그 공천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저 위에서 이 소위 말하는 금액관이 날아오지 않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 나서신 분들도 속으로는 조마조마한 그런 상태라고 그렇겠네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장제원이 여기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또 올라간다? 예, 하선된다? 예, 뭐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모양새일 거고. 예, 무소속 나오면 굉장히 치열해서 오히려 뭐 진보 쪽이 유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표가 그렇죠. 분산 보수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다 이준석 신당까지 뛰어들면 예. 재밌겠다죠. 예? 예, 아비규환이겠네요. 예. 근데 요거를 또 뭐 정치력이 없는 윤석열 입장에서 대승적으로 이걸 다시 모을 수 있는 느낌은 좀 없거든요. 예. 자,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요. 일단 그 배재정 전 의원이 이분이 이제 그
출신은 동구 철량동 출신인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한 다음에 그 감전 초등학교 주례여중 대리사 여고 그 부산대학교 영문학과 이렇게 해가지고 요 지역이 살아온 지역이 이쪽에서 쭉 해왔기 때문에 여기를 연고지를 해가지고 이제 그 출마를 그 선을 하고 있고요. 2012년도에는 그 비례대표를 당선된 이후로 20대와 21대 총선에서는 모두 장제원 의원한테 패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그래서 만일 판이 좀 달라질 수 있다면 배재정 의원이 가장 유리한 그 위치가 되지 않겠나 싶고 뭐 아마 그 앞서 말씀드렸던 조국 장관의 출마라든지 이런 쪽하고 긴밀하게 연관이 될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싶고요. 또 그 장제원 의원한테 져갖고 낙마하고 난 다음에 총리 비서실장이나 또 했고 사상구 지구당 위원장도 하면서 계속해서 이쪽을 노리고 있고 또 한 분 재미난 분은 신상해 전 부산시의 의장이 또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은 장제원 의원보다 다합니다. 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왔다 갔다 하신 분이에요. 야, 사랑이 넘치시는 분. 예. 그 2006년 부산 광역시 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을 출마해서 당선됐는데 2018년 선거에서는 민주당으로 출마해서 당선되고 이렇게 하고 또 22년 작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사상 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등 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지역에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영남 쪽이 그래요. 그런 예. 분들 특히 부울경은 더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이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은 아마 크게 부산의 판도에 따라서 16개 지역구가 요동치는 그런 행태가 되지 않겠나 그렇죠. 싶습니다. 지금 뭐 배재정도 여러 번 도전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부울경 쪽으로 민주당의 신진 세력들이 많이 움직여줘야 돼요. 예. 이미 이제 지역 평가를 받아버리고 끝난 사람이 또 나오고 하면 의석 올리 힘들어요. 이런 예. 측면도 분명히 있고. 상당히 좀 경력도 화려하고 인지도와 그 실력이 있는 분들을 전략적으로 좀 배치를 하는 그런 좀 기획이 필요한 곳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야 찍고는 싶은데 내가 어떻게 쟤를 찍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고향이셔서 너무 분위기 잘 알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 우리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끝만 좀 맞춰줘. 끝만.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대충 분위기 이렇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뭐 확 달라질 수도 있고. 예.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상태 그렇다는 말씀이고. 자, 장제원 공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자료에 따르면 21대 장제원 의원의 공약은 37개인데 저희가 선거 공보물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31개로 6개가 적었습니다. 정치가 5개, 경제가 1건, 사회 11건, 문화 13건, 과학기술 1건 뭐 이렇게 해서 문화와 사회복지 관련 공약이 77.5% 뭐 거의 8건 가까운 게 80% 가까이가 거의 다 사회복지 문화 관련 공약이다. 경제와 과학기술은 각 한 건씩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읽어드려 볼게요. 정치 공약, 삼락 생태공원 국가공원 지정 추진, 부산구치소 부지개발 추진위원회 구성. 이 다음이 재밌어요. 부산구치소 부지 개발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감전동, 확장동 이루한 용도 지역 변경 추진, 덕표동 한일시멘트 이전. 이게 지금 정치 공약이에요. 예. 근데 깜짝 놀란 게 주민공청회 개최가 공약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공약을 또 아무 소리 안 하고 받아준 사상 구민들도 참 대단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데 이름은 정치 공약인데 이 방금 이야기 들으신 대로 공청회 개최 빼고는 전부 뭐 부지 개발이나 그 공원 지정이나 이 용도 변경이나 이런 그 시멘트 공장 이전 같이 지역 개발과 관련된 공약들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을 뭐 다른데 구분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정치나 행정 공약으로 분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 공약으로 하는 것이 옳은지도 좀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아무리 그렇지만은 공청회 개최를 공약으로 하는 그동안 그렇게 공청회 개최가 뭐 억압받거나 방해받았던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밀실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뭐 공무원들이 하는 경우들이 좀 가끔씩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그런 뭐 의지는 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도 이런 거고, 경제 공약은 감전시장
특화 테마 시장 조성이 있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감전동에 있는 시장인가 봐요. 감전시장에. 예. 뭐 전기로 감전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닌데 아, 저 아재기가 왜 안 하시나? 아, 저만 했었는데 지르시네 아주. 내가 할까 했거든요. 예, 먼저 하는 사람이 인자입니다 이거는. 네. 그런데 좀 재미난 게 사회나 복지 공약도 전부 11개가 있는데 전부 건설 공약입니다. 아, 참 어떻게 하나도 안 빠뜨리고 이렇게 건설을 다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서부 신청사 조기 완공, 경부선 철도 재화 본격 추진, 사상 하단간 도시철도 조기 완공, 또 음궁 대저 간 대교 조기 완공, 원스톱 한성센터 조기 완공, 뭐 전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도 건설이 아닌 것이 없는 이 모두 연하게 100%를 건설 공약으로 채우면서 이게 사회와 복지 공약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야, 근데 진짜 지역에 내려갈수록 심각하네요. 이거 수도권에서 욕 바가지로 쳐먹는 예. 공약들이거든요. 지역에 가면 그냥 던져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 그 부산에 내려가지고 예를 들면 부산 김해 공항에서 이 차를 타고 부산 시내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사상 터미널에 도착해갖고 부산시로 들어갈 때 그 도시 동서고가도로 타면 오른쪽으로 보이는 데가 다들 사상인데요. 도시가 너무 삭막합니다. 그러니까 공장 있던 자리에 교도소 있고 뭐 아파트만 쭉 늘어서고 이런 곳인데 이렇게 삭막한 곳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뭔가 좀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그냥 제3자가 와서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게 당장 필요하겠다 느낄 것인데 여전히 계속해서 건설 공약만 반복하고 있고 이것이 벌써 3년째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겁니다. 창의력이 없는 거죠. 사실 공약도 크리에이티브라고 생각해요. 예. 내가 그 지역 진짜로 사랑하면 사람들한테 물어봐서라도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 뭔가 자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와 심하네요. 그다음 문화 공약은 뭐가 있을까요? 예, 문화 관련 공약은 삼락 생태공원 레일바이크를 설치하겠다. 유아체험 교육관을 건립, 청소년 방과 후 특별활동 지원관 건립, 관내 고등학교를 명문고교로 만들겠다. 실내 복합체육관을 만들겠다. 총 13개인데 사실상 그 관내 고등학교 명문화와 삼락체육공원 무료 이용 2개를 빼면 11개가 마찬가지로 건물을 건설하는 그런 공약입니다. 근데 그러면 사회나 문화 공약이나 뭐가 다르죠? 거의 비슷하잖아요. 활용 용도가 다르지 아, 그래요? 않습니까? 예, 사회 관련 공약들은 생활에 관련된 인프라고 문화 관련 공약은 문화생활에 관련된 인프라다 이렇게 좀 다 보시면 건설 공약인데 예. 이거 어디에다 쓰이느냐에 따라서 이분이 우선 건설회사한테 로비를 받는 건 아닐 건데 이분 별명이 이제 뽀로로에 나오는 그 크롱이거든요. 그래서 크롱 생겼지. 장재원 이렇게 보면 그 안경 벗고 있으면 훨씬 더 유사성이 높은데 이 공약을 보니까 이제 별명을 건설 장재원으로 바꿔야 될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과학기술 공약은 사상 스마트 시티 완성이래요. 예. 사상 스마트 시티라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사상 공단이 비어 있으니까 노후화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도입해서 그 지역 전체를 스마트 시티로 만들어 보겠다. 야. 이런 지금 어중인 것 같습니다. 장재훈 씨가 저 빈살만처럼 돈이 많으신가 보네요. 네옴시티도 아니고 사상 스마트 시티라고. 야, 그래서 안 그래도 지역 이름이 사상구인데 그 실체가 없는 사상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 한 것 자체가 사상 누각이 되게 하는 예. 그런 일이 아닌가. 연속된 아재개고요. 예. 자, 공약 이행 평가 한번 해볼게요. 총점. 예, 장재원 의원의 공약을 저희가 평가해 보니까 뭐 달성 가능성 하, 또 지역에 실제로 사상공단이 노후화되고 경제하고 과학기술 공약들이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련 공약이 없어서 적절성도 하.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도 구분하기 어려운 공약들이 너무 많아서 측정 가능성도 하. 지역 주민의 그 니즈를 반영한 그런 공약이 많지 않았다고 해서 적절성도 하. 또 지역의 예산을 어디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평가하는 합리성도 하. 그래서 전체 5가지 영역이 모두가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평을 하면 그냥 공약 이행은 쓰레기 같다는 거예요. 예.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질이 올라가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인구도 줄어들고 지역에서 주민들도 떠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아이고.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공약을 만들어서 내걸 때부터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또 자기가 자기 공약으로 자기 이름 걸고 발표해 놓고도 계속해서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오니까
지역 주민들은 점점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지역은 계속 낙후되는 이런 가소가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국민의힘하고 언론에 선동돼 가지고 막 국민의힘이 선거 이기면 좋은 것처럼 예. 당신들한테 좋아지는 게 뭐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개돼지가 아니면. 장제원 의원을 평가할 때 그동안 지역구 관리를 탄탄하게 잘 해와서 무소속으로 나와도 당선될 수 있다. 이런 평들이 이제 지역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걸 보니까 지역구 관리를 도대체 뭘 했는지 그냥 다시 인맥이지, 물어보고 인맥. 싶습니다. 아, 예. 뭐 주말 등산은 계속 지금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그러니까 하고 있다 지역의 그러니까. 오피니언 리더들을 오지게 만나고 다니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장제원 찍어라 하는 거고 예. 삶의 질은 떨어지고 인구는 줄고 와 장제원 지역구를 모델로 해가지고요. 저 선거에 관련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예. 왜 삶은 우리가 투표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분야들 중에서 달성 가능성부터 볼까요? 이 낙동강변에 그 삼낙 생태공원이라고 지금쯤 가면 갈대가 아주 멋지게 돼 있는데 이것을 이제 국가공원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했는데 이미 올해 8월에 지방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3년 동안 운영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국가공원으로 신청할 계획인데 이 부분은 장제원 의원이 뭘 노력을 해서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국가공원이 순천만 성공하고 예. 나서 뭐 전부 지자체마다 지금 국가공원 하자고 그러는데 사실상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달성 가능성이 없다. 예. 그리고 여기가 참 좋은 곳인데 도로에서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차라리 거기 국가공원 들어갈 을 지정하기보다는 지역 주민이나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그쪽에 접근을 하기 쉽도록 셔틀버스라도 하나 돌려줬으면 훨씬 더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8차선 도로를 건너고 막 뚝을 넘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너무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국가 정원을 하기보다는 생활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원 이런 쪽으로 좀 개방한 게 훨씬 더 유효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서부 신청사 조기 완공. 예, 서부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상반기에 착공해서 27년도 준공이 목표이기 때문에 실제 내년 총선 하기 전까지 달성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장제원의 공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라면. 구청장 정도가 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특히나 이제 승악터널 조기 착공 공약 같은 경우에는 이 승악산이 아주 이 지역에서는 크고 유명한 산입니다. 그쪽을 관통하는 터널을 2029년 가덕도 신공항 개통 이전에 개항 이전에 개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올해 6월달에 민투 사업 실시 요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일단 자기 임기 내에 하는 것은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조기라는 말이 예. 빠르게 한다는 소리잖아요. 당긴다는 당긴다는 예, 뜻인데 그렇습니다. 전혀 그게 장제원의 어떤 노력이 없었다. 예. 그런 노력이 없었다. 이런 측면에서 달성 가능성 이 공약은 달성 못해 임기 내에. 예.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자체가 공기를 너무 축소해 가지고 이걸 2030 엑스포 앞두고 29년도에 개항한다라고 해서 영종도 신공항이나 이런 것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의 기간 내에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다음 주에 부산 엑스포 2030이 무산이 되고 하면 이걸 급하게 추진해야 될 이유가 없고 만일 29년에 이걸 개항을 하겠다면 여러 가지 무리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서 자연스럽게 승악터널 착공 부분도 저절로 늦어지는 그런 행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아마 높습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하면 가덕도 신공항 추진 안 할 가능성이 아주 그러네요. 높습니다. 예. 예. 자, 그다음에 적절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삼락 생태공원에 레일바이크를 설치하겠다 이러는데 지금 대부분의 지역이 김해나 강릉, 삼척, 춘천 같은데 선로를 직선화하고 하면서 폐선들이 나오면 거기에 이제 레일바이크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측면이 강한데 여기는 신설로 해서 180을 들여가지고 그래요? 5km를 한번 갈대밭에 한번 철길을 깔아보자. 만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미도 은하술도 만들어 가지고 직접 보고 있는 게 뻔히 증거가 있는데 또 그런 유사한 짓을 하겠다라고 하고 여기 경치가 좋기 때문에 레일바이크 없어도 얼마든지 가거든요. 하다못해 자전거 정주소라도 좀 해주고 환승 셔틀 정주소라도 좀 만들어주면 그게 저는 훨씬 유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야, 공약이라는 게 참 저게 또 국회의원의 공약인지도 의심스럽고 네. 저거 만든다고 사람들이 와요?
참, 그다음에 경부선 철로 지하화 본격 추진. 야, 요거는 진짜 무책임한 공약이구만. 예. 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일단 경부선 철도 지하는 이미 제외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2022년도에 사상계획이 신축됐습니다. 그리고 구포역은 25년도 그 내후년에 완공을 목표로 이미 설립 추진 중인데 지하화 해버리면 이 역들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도저히 이건 할 수 없는 공약인데 아니 뭐 당시에는 그때는 가능했으니까 예. 지금 보면 2020년이었으니까 가능했던 거 2021년도에 이제 철도망 계획에서 제외됐고 예. 예, 뭐 그래서 예. 근데 일단 이 공약은 그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이 집권 여당의 중진 의원인데 불구하고 이미 무산돼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부산구치소 부지개발 추진위원회 구성. 예, 이 부분은 지금 2007년부터 구치소를 이전하려고 여러 지역들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직 구치소 이전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지를 재개발한다든지 주민공청회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이 부분도 또 해모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로 옮긴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예, 봤습니다. 공약으로 적절하지 않다. 예. 그 저희 친구가 이 부산구치소의 교도관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이 사정을 좀 들었는데요. 하여튼 강서구 하전동, 또 강서구 명지동, 사상구 은궁동, 또 강서구 대지동 온갖 군데에 다 타진해봤는데 그 지역 주민들 다 반대하는 거예요. 구치소 싫다는 거죠. 땅값 떨어지고 저 혐오시설 된다 이렇게 하는데 송파구에 있는 여러분 가든파이브 옆에 동부구치소가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렇죠. 최운순가 있죠. 예, 그 산뜻하게 지어가지고 법즈타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지을 때 반대 목소리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현대화된 방법으로 혐오시설 아니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방언은 안 하고 무조건 외곽으로 빼겠다 해버리니까 반은 그 어느 지역에서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네요. 구치소가 지역별로 필요하다면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게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약으로의 적절성 하. 예. 자, 다음에 측정이 가능하냐? 이게 공약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측정도 불가능한 거 측정 가능성 한번 보겠습니다. 예, 뭐 전폭적인 지원을 통한 간내 고등학교를 명문화하겠다. 이런데 이 명문화 기준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렇죠. 뭐 새날을 좋은 방송 만들겠습니다. 같은 예. 거죠. 이런 공약을 그 걸어놓으면 누가 좀 지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배재정 의원 또 선거하면서 이런 거는 별로 지적을 안 한 것 같은데 그 괜히 거부한 거로 비칠까봐 그런 것 같은데 도대체 명문이라는 게 뭐냐? 서울대학 진학률이냐? 학생들의 뭐 수능 점수냐? 아니면 어떤 것들을 명문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 가지고 토론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목고가 될 거냐 자사고가 될 거냐 예. 뭐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명문 고등학교 만든대. 예. 에이씨. 다음에 사상 스마트 시티 예. 완성. 이거는 진짜 황당 공약 아니에요, 그냥? 일단 스마트 시티 사례가 없죠. 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스마트 시티의 내용과 뭐 구성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그냥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5G, 사물 인터넷 같은 걸 활용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그 반영하는 시티를 만들겠다 하는데 계획도 없고 추진단도 없고 그 사례도 없고 해외 탐방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 듣기 좋은 소리로 그 지역의 공동화가 미안하니까 내걸은 공약 정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게 보이네요. 진짜 쓰레기 같은 공약이고. 예. 다음에 사상 하단간 도시철도 조기 완공. 뭐 이 부분도 사실상 뭐 여러 가지로 2021년도에 완공하겠다 했다가 2023년도에 또 완공하겠다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뭐 공기도 좀 문제가 되고 이래서 또 2026년으로 또 연기가 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도대체 언제 진짜 완공될지 아직도 미지수인 뭐 그런 철도이기 때문에 조기에 완공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진짜 있습니다. 하나라도 뭔가 해내는 그런 공약이 없네요. 대충 걸고 억지로 걸고 지키지도 않고. 숟가락 얹고 자, 공약의 운영성을 한번 가볼까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한일시멘트 덕포동에 있는 이 공장 이전 같은 경우에 어렵게 해서 법은 통과시켜놨는데 일단 당사자가 안 가겠다고 버티고 있고 안 가는 이유는 대체 부지를 달라는 겁니다. 민간 기업인데 우리 보고 영업하지 말라는 거냐? 그 지역 주민이 원하고 법이 그렇게 돼 있다면 옮기긴 하겠는데 대체 부지를 주고 우리 보고 옮기라 해라 이렇게 하면서 버티고 있고 그 시멘트 공장 들어오는 데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 통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 그러네요. 대안을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력으로 해결을 해야지. 예, 대체 부지를 만들어 놓고 나가라고 하면 당연히 나가죠. 예. 이게 무슨 폭력이야 이게? 이 법률 자체가 사실은 이제 지자체가 어떤 공장을 이전할 때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근거법이거든요. 예. 뭐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이제 안 간다면은 뭐 사실상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성동구가 그 뚝섬공원 옆에 삼표 시멘트 공장을 이전할 때 했던 그런 것들 사례를 좀 삼아서 하면 그 물론 이제 아직 이전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은 협의는 거의 끝났거든요. 얼마든지 좋은 사례를 좀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 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뭐 서울 사람이 지금 자기 지역구 관리한답시고 내려가서 뭐 하나도 하는 게 없네. 예. 감전시장 특화 테마 시장 조성. 이것도 뭐 전통시장 부분이 뭐 우리 계속 지적되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어떤 테마를 특화하겠다 이 부분도 전혀 없는 상태고 또 공무원들이 그냥 뭐 시설 조금 핸드해주고 캐노피 만들어준다 해가지고 사실상 그 전통시장 살기 어려운 거는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아마 특화 시장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한약재 시장 같은 예. 거 예. 그 몇 개 제외하고는 특화 시장 자체가 사실은 만들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예. 예. 없는 걸 어떻게 만들어? 그 앞서 언급했던 성동구 같은 경우에 이제 도축장이 있어서 그 소고기 축제를 하고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싸게 팔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평상시에도 여기에 많은 이 고객들이 그 고기를 사러 많이 오는데 그걸 특화해서 어떤 테마로 성화시키는 것들은 성공한 케이스가 되는데 감전동 시장은 일단 오래된 지역의 전통 시장이긴 한데 그 인구가 줄어들고 여기 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살기만 아파트만 여기서 살고 일은 또 다른 데로 하러 가고 이렇게 하면서 시장이 줄어가고 있는 곳이라서 그런 지역 주민들의 생활 패턴의 변화를 좀 맞춰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자체 공약 자체가 이제 운영이 불가능한 거고. 예. 다음 합리성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같은 공약이라도 장재원 의원은 모든 공약을 건설 공약으로 치환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요. 유아 체험 교육관을 그냥 있는 유아 시설을 보완해갖고 그걸 체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데 굳이 새로 짓겠다. 진짜 그래. 방과후 청소년 특별활동 또 그냥 지원하면 되는데 지원 특별관을 건립하겠다. 이게 만능이구나 이 사람은. 그래서 좀 기특한 거는 삼락체육공원 시설을 그 사상 구민들은 무료로 이용하게 하겠다. 요거는 좀 다릅니다. 잠깐 무료가 아니라는 게 더 이상한데? 체육공원이? 아니 그냥 일반 출입하는 게 아니라고 뭐 골프 연습 시설도 있고 뭐 수영장도 있고 뭐 다양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를 다 무료한다는 게 조금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을 받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자기 구민들만 부산 시민들 다양한 사람들이 가서 많이 이용하는데 사상 구민들만 무료로 하겠다 이런 거는 좀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맞지 않다. 그래서 추진했어요? 못 하고 있는 거죠. 예. 아예 안 했구나. 일단 기재부의 그 민간기관 운영 원칙에 이게 맞지가 않고 만일 사상 구민한테 무료로 해주려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사상구에서 출연을 해야지 가능합니다. 그렇겠네. 예. 저게 사상구 꽤 아니로군요. 예. 그래서 그 장재원 의원이 뭐 집도 서울에 있고 또 학교도 여의도에서 다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에 그 뭐 자주 내려간다고는 하지만은 지역 상황도 잘 모르고 만나는 지역 구민들이란 게 그 지역 유지들만 좀 한정돼 있어서 실제 지역의 다수 주민들과 소통을 못 하니까 이런 좀 공중에 붕 뜬 공약들을 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하다 이제 공약 분석하는 전문가가 되고 있는데 예. 이제 알겠어요. 딱 보면 이거는 쓰레기 같은 공약이구나. 그렇습니다. 뭐 추진. 예. 야, 새날 좋은 방송 만들게요. 그런 식의 공약들이 너무 많다. 예. 장제원 공약 이행평가 5개 분야 모두 하? 야, 5개 분야 모두 상이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불가능해 보여.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이재명 대표도 한번 물론 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짧지만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지킬 공약만 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보통 공약 이행률 뭐 90% 이상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예.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야 지금까지 우리가 12번째 시간까지 야 이 사람들은 진짜 정치를 왜 하는지를 모르겠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죠. 그리고 이 대표적으로 장재원 의원의 사성구 공약 같은 걸 보면서 지역 주민들의 삶과 너무 괴리돼 있고 실질적인 지역 주민들을 요구하고도 맞지 않고
이런 공약들을 내걸고 버젓이 당선되는 그 정치 풍토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주 어디 할지를 일단 결정하고 끝을 내주셔야 방송 될 것 밖에서 같습니다. 하시죠. 예, 죽으라고. 알겠습니다. 예. 저쪽에서 좀 마음에 안 들게 하시는 분들 먼저 가는 것이 예. 인지상정인 것 같아서. 예. 예. 참. 아이고. 자, 오늘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저버리지가 않네요. 예. 실망을 시킨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아니,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있었고. 자, 아이고. 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중진들을 쳐내기 위한 용도로 쓰여진다 하더라도 저희는 올곧게 계속해서 공약을 분석해 가도록 아마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까지 공약 이행률이 제가 봤을 때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뭐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5개 지금. 분야 모두 하, 예. 최하 뭐 이런 느낌. 예. 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 김영주님 또 늦었습니다. 막일 끝내고 왔어요. 새날 화이팅 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자, 이 새날 방송 이후에는 정봉주 TV로 가시면 돼요. 같은 스튜디오를 씁니다. 한 20분 후에 정봉주 TV에서 7시부터 시작한다는 말씀드리고, 자, 장제원도 실망시키지 않았다.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자, 오늘 방송 358회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